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리로즈입니다. 오늘은 고구머핀 정리를 좀 하나 해볼 건데, 여우멜로몬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름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사실 다들 캐릭터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일단은 제 캐릭터 기준으로 좀 분석하고 다른 이제 세팅에 대해서는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우멜로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여우멜로몬을 우리가 빨간별 3까지 올리고 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시간 40초, 지속시간 20초 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여우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각성하고 10초 동안은 이 모든 데미지 60%가 적용이 되다가 10초가 지나면은 남은 10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각성 진행도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75% 정도가 되고 10초 후에, 그리고 남은 10초 동안 충전을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또 쿨타임이 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보이는 건 이렇지만 쿨타임 20초에 각성 10초 적용이 되고 충전 10초 되는 방식으로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악령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3분 30초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게 210초 정도 되고, 210초를 우리가 이 쿨타임이 20이니까 이렇게 나눠 보면은 10.5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이 여우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악령 던전에서는 최대 10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10번을 사용할 때 이 각성 타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스킬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차 헌터 스킬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헌터의 전용 스킬들인데, 위에가 이제 코어 스킬이고 아래가 전술 스킬입니다. 이 코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근접 공격을 6초 동안 지속을 하고, 그리고 종료 시 코어 스킬 쿨타임 및 쿨타임이 리셋이 되고 에너지가 100%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트랩 주입, 이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시전하면 에너지를 100% 회복을 합니다. 요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데, 우선 왼쪽 재능, 이 왼쪽 재능이 사실 좀 골치가 아파요. 이 왼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잡힐 듯 가까운이라는 이 스킬 내용이 뭐냐면은, 근접 시간이 5초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코어 스킬을 두 번째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쓸 때 이게 이제 달을 돌아보다라 그래서 크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 저는 이제 대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코어 스킬 두 번째에서 대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킬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접 시간이 5초가 증가하고, 기본이 6초였는데 5초가 증가해서 11초가 됩니다. 근접 공격이. 그리고 이 대포를 쓰는 게 원래는 코어 스킬이었는데, 코어 스킬을 두 번째 쓰면은 대포를 쓰는 건데, 이게 전술 스킬을 쓰면 대포를 쓰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코어 스킬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있네요. 종료 시 쿨타임과 에너지 회복이 초기화되지 않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거랑 완전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왼쪽 재능을 쓰는 경우에는 근거리 공격을 기반으로 이제 하되, 중간중간에 스택을 100까지 쌓아가지고 이 100스택을 가지고 대포를 크게 데미지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폭딜이라고 뒤에서는 표현을 할 건데, 이 폭딜 세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시전 이제 시간을 보면은 쭉 오다가 다른 스킬들 모두 사용을 하고 나면은 코어 스킬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기다렸다가 코어 스킬 에너지가 차고 나면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씁니다. 1.1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는 방식이고, 요거를 이미지를 보기 전에, 이미지는 제가 쿨타임 감소 10%로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위에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제가 쿨타임 감소 15%일 때 이제 체크를 한 거고,
전술 스킬을 쓰면 대포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술 스킬 후에 코어 스킬은 쿨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스킬 타이밍을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하면 전술 스킬 쓰고 코어 스킬 같이 씁니다. 이렇게 같이 쓰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코어 스킬을 썼으니까 근거리 공격을 해요. 이 근거리 공격을 11초 동안 진행이 되고 11초가 지나고 나면은 원거리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쿨타임 감소에 따라서 원래는 전술 스킬이 16초인데 이게 이제 1초 감소하고 거기에 쿨타임 감소가 적용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73초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 있죠. 정확하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요 정도. 자, 12.73초가 지나고 나면 전술 스킬을 쓰게 됩니다. 그럼 전술 스킬을 쓰게 되면 이 왼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대포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데미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코어 스킬을 사용합니다. 코어 스킬을 쓰고 나면 근거리 공격을 하겠죠. 이러고 나서 쿨타임 없이 에너지가 차고 나면 1.1초 후에 코어 스킬을 또 써요. 그럼 코어 스킬을 썼으니까 다시 근거리 공격을 하겠죠. 그럼 근거리 공격을 11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거리 공격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전술 스킬이 쿨타임이 돌아서 다시 옵니다. 그럼 전술 스킬 쓰고 나면 대포 쓰고 나면은 또 코어 스킬 쓰고 바로 코어 스킬 쓰고 그 다음에 근거리 공격 1.1초 하다가 또 코어 스킬 쓰고 근거리 공격을 11초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술 스킬을 쓰고 대포 스킬을 쓴다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제가 쿨타임 감소 10% 맞추고 나서 쓴 건데 우선 타이밍을 볼게요. 요 왼쪽이 전술 스킬이고 여기가 코어 스킬입니다. 지금 사이클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왼쪽 전술 스킬이 먼저 초기화가 되고, 자, 한 번 쓰고 두 번 쓰죠. 바로 요게 지금 1.1초 요 타이밍이에요. 자, 다시 보면 자, 왼쪽 전술 먼저 쓰고 코어 쓰고 코어 한 번 더 쓰고, 이게 지금 요 방식입니다. 자, 이러는데 이제 큰 데미지는 요 앞쪽에 있다. 전술 스킬에 따라서 대포가 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포를 쓰는 타이밍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전술 스킬 쿨타임이에요. 지금 보면은 대략 12초, 13초 정도 걸리죠. 요 사이 값이 13초 정도. 그래서 이 13초에 한 번 정도씩 대포를 쓰는데 우리가 이 앞서가지고 여우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각성 시간이 10초밖에 안 되잖아요. 20초에 우리가 전술 스킬을 두 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왼쪽 재능을 쓰면은 최대 오버랩이 10번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여우 멜로몬의 궁극기 시간 10초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충전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전술 스킬, 지금 여기 이제 싱글 스킬 액티베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전술 스킬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일 때 처음에 0초일 때는 스택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우선 제가 원래 이제 사용하던 세팅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세팅은 여우 멜로몬을 빨강 3벨까지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속 10초에 쿨타임 20초가 됐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쿨타임 감소가 15%였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맞는데, 영상 찍어서 해보니까 오버랩이 7번 되더라고요. 자, 오버랩이 7번 돼서 결과적으로 데미지는 초당 데미지가 1.5T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나름 최적화를 조금 돌려보니까 제 세팅에서는 처음에 멜로몬 이제 궁극기를 쓸 때 버퍼를 한 3초에서 4초 정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오버랩을 한 번 더 늘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오버랩을 8번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일단은 DPS가 1.5T에서 1.7T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궁극기가 적용된 데미지가 한 번 더 들어가고 나니까 데미지가 확실히 더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버퍼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번 버퍼를 주면서 정말 완전 3분 30초 동안 매뉴얼로 돌리고 나면 몇 번이 가능할까 라고 봤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쿨타임 감소가 15%일 때는 최대 오버랩 기대값은 8번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래서 8번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멜로몬 궁극기를 최대 10번을 쓸 수 있는데 왜 10번 오버랩은 안 되는가 해서 10번 오버랩이 되게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맞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일단 오버랩 10번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우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쿨타임 감소 10%일 때 멜로몬 버퍼 0초 가능하고 6에서 7초는 0초일 때나 6에서 7초일 때나 둘 다 오버랩이 10번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쿨타임 감소 11%일 때도 가능하고 쿨감이 12%일 때도 가능합니다. 근데 쿨타임 감소가 13에서 18%일 때는 오버랩 10번이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쿨타임 감소가 19%, 20%일 때는 버퍼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오버랩 10회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가를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쿨타임 감소를 어떻게든 10%를 맞춰보자 해서 10%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냐면 쿨타임 감소 이제 서브 재능을 넣었는데 요거를 처음에 기본 3%만 받고 뒤에를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팅에서는 쿨타임 감소가 10%가 일단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 계산했던 거는 최대 10번 가능했는데 요거를 실제 던전 들어가서 해보니까 10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한 번 좀 아슬아슬한데 9번 내지 1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쓰기는 10번이라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쿨타임 감소 10%를 맞췄죠. 근데 이거 10%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뒤에 안 올렸어요.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포인트가 엄청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떨어졌는데도 쿨타임 감소도 따지고 보면 스펙이 떨어진 거죠. 5%가. 그리고 명중이나 공격력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게 지금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쿨타임 감소를 10%를 맞추고 나니까 데미지가 기존 대비 1.95D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야? 한 2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오히려 스펙 다운을 시켰는데도 DPS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과금을 하거나 뭐 뽑기가 잘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우를 쓰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세팅 차이에 의해서 데미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4차 헌터 왼쪽 재능을 봤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재능도 봐야겠죠. 오른쪽 재능이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 오른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쿨타임 감소가 더 많이 붙습니다. 일단 쿨타임 감소가 최대 40%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서브 재능 쿨타임 감소가 있죠. 여기에서 이게 기본 3%가 있고 끼자마자 중간중간 이제 채워가지고 추가 5%를 붙여서 최대 여기서 8%가 가능해요. 그리고 전용 스킬 4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4차 전용 스킬이 4개가 있죠. 4개가 뭐냐면 코어 스킬 하나, 전술 스킬 하나, 패시브 스킬 2개 해서 4개가 있는데 얘네를 파란별 4급, 보라별 4급, 그 다음에 노란별 4급 갈 때마다 1%씩 쿨타임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합하면 1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헌터 메인 재능의 오른쪽으로 오면 환영검법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근접 공격 데미지 390% 상승, 그 다음에 전술 스킬 쿨타임 20% 감소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말이 전술 스킬 쿨타임 감소인데 요거를 끼면은 그냥 추가 쿨타임 감소가 2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오역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득이죠. 전술 스킬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쿨타임이 다 감소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40%가 가능하고
참고로 저는 35%입니다. 35%였는데, 자, 여기서 스킬 설명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우선 코어 스킬 근접 공격을 6초 동안 지속하고 종료하면 코어 스킬 쿨타임 리셋, 그리고 에너지 100% 회복. 요번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아까 스킬이 왼쪽 재능이 좀 이상했던 거였어요. 자, 다음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시전하고 에너지 100% 회복. 요것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이걸 보면 우선 처음에 0초일 때 전술 스킬 쓰고 코어 스킬을 쓰겠죠. 같이 쓰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은. 그럼 쓰고 나면은 이제 코어 스킬을 썼으니까 근거리 공격을 6초 동안 합니다. 근거리 공격을 6초 동안 하고 나면은 이게 근거리 공격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는 쿨타임 초기화가 돼요. 쿨타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는 6초인데 플러스 한 1.1초 정도 약간 더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한 0.9초 정도. 쿨타임이 한 0.9초 정도 들어가고, 처음 한 번은 캐릭터가 자리를 잡아야 돼서 약간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여담인데, 이 버퍼링이 왠지 제 생각에는 그 중간에 악령도일 때 캐릭터가 무빙을 하면서 조금씩 DPS가 떨어지는 걸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캐릭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스킬이 0.1초씩 좀 밀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이 부분도 분석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6초 동안 근거리 공격하고 초기화가 되면서 에너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씁니다.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고 나면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면 대포를 쏩니다. 그리고 대포를 쓰고 나면은 이제 이 코어 스킬이 두 번째 코어 스킬을 썼기 때문에 원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거리 공격을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전술 스킬 쿨타임이 이제 되면은 전술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 에너지 100%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써요.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고 나면은 이게 다시 이제 근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거리 공격을 하다가, 그럼 근거리 공격이 또 6초 동안 지속이 되다가, 여기 보겠습니다. 근거리 공격이 6초 동안 지속이 되다가 근거리 공격이 끝나고 나면은 얘가 0.9초 정도 버퍼가 있는데, 이게 이 코어 스킬이 리셋이 된 거기 때문에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써요.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고 나면은 여기서 대포를 쏩니다. 자, 여기서 대포를 써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서 이제 대포를 씁니다. 그럼 대포를 쓰고 나면은 원거리 공격을 해요. 원거리 공격을 요만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전술 스킬 쿨타임이 돕니다. 그럼 전술 스킬 쿨타임이 돌고 나면은 전술 스킬 쓰고 한 0.2초 정도 있다가 코어 스킬을 쓰더라고요. 자, 코어 스킬을 쓰고 나면은 여기서 다시 근거리 공격을 6초 동안 하고, 6초 지나서 근거리 공격이 끝나고 나면은 얘가 잠깐 버퍼를 가지다가 이제 다시 코어 스킬을 쓰고, 코어 스킬 쓰고 다시 원거리, 여기서 이제 대포 쓰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좀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오른쪽 이미지랑 왼쪽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코어 스킬에서 대포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코어 스킬에서 대포를 쓰고 두 번째 코어 스킬에서 대포를 써요. 자, 그래서 0초일 때 코어 스킬 한 번 쓰니까 얘가 두 번째죠. 두 번째 스킬에서 대포 쓰고 한 번, 두 번째 스킬에서 대포 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대포랑 대포 사이에 이 시간이 지금 보시면 10초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쿨타임 감소가 35%일 텐데 10초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여우 스킬의 궁극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여우 이제 멜로몬의 스킬 같은 경우에는 10초 동안 각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진짜 잘 맞추면은 각성 시작하자마자 대포 쓰고 각성 끝나기 전에 대포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계산상
최소 35% 쿨타임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35% 이상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대략 한 건데, 자, 대포 사이 간격이 10초 이내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대포랑 대포 사이가 지금 여기가 7초인데 여기가 17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초 이내에 대포를 쓴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자, 10초 이내에 여우 궁극기 지속 시간 10초 동안 2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술 스킬이 이제 원래는 16초지만 이제 레벨에 의해서 15초가 됩니다. 15초에서 쿨타임 감소가 지금 제가 35%라 35%를 넣은 거예요. 35%를 넣고 나면은 이게 9.75초가 나오고, 그리고 전술 스킬 쓰고 코어 스킬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0.2초에 이 버퍼가 있습니다. 0.2초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9.95초라서 10초보다 작아지는 타이밍이 나와요. 정말 극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쿨타임 35%부터 10초 이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쿨타임 감소 35%부터 조금 더, 그러니까 오버랩 10번 이상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게 9, 6, 5, 4, 3, 2에서 써요. 그러니까 6초가 되고 6초가 지나고 나면은 씁니다. 1, 2, 자, 다시 1, 2, 3, 4, 5, 6. 계산 잘못했나? 이 처음에 9초니까 3초가 되는 타이밍이 6인 거죠. 자, 지금 3, 6초 지나가지고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전술 스킬 기준으로 보면 전술 스킬이 좀 길게 놓을 걸 그랬네요. 너무 짧게 놨더니 헷갈리네. 자, 전술 스킬이 코어 스킬 한 번 쓰고 전술 스킬 초기화 되면 코어 스킬 한 번 더 씁니다. 다시 6초가 지나면 코어 스킬 혼자 한 번 더 쓰고, 쿨타임 남았는데 전술 스킬 초기화 되면 코어 스킬 한 번 더 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0초일 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초가 지나면 코어 스킬을 혼자 씁니다. 쿨타임이 남았는데도 코어 스킬을 혼자 써서 대포를 쓰고, 그리고 나서 9초가 돼서 전술 스킬이 초기화가 되면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입니다. 자, 계산 결과인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최대 오버랩이 12번이 가능해요. 12번이 가능하고, 최대 오버랩이 가능한 거는 쿨타임 감소가 40%일 때랑 38%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쿨타임 감소 40%일 때 6초 동안 앞에 버퍼를 두고 나면 앞에 이제 6초 늦게 멜로몬 궁극기를 시전하고 이제 자동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때 가능하고 쿨타임 감소 38%일 때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최대 오버랩이 12번 가능하고, 최대 오버랩 11번은 생각보다 꽤 있어요. 자, 쿨타임 감소 20%일 때, 32%일 때, 35%일 때, 37%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더 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 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더 안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정확한 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제 계산에는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물론 이 오른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대포 스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킬들도 더 자주 쓰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른쪽 재능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오버랩만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 왼쪽 재능에서도 최대 오버랩이 10번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재능으로 와서 쿨타임 감소가 20%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랩이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왼쪽 재능이 그럼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 여우멜로몬을 사용하는 헌터 4차 여러분들은 추가 쿨타임 감소에 따라서 왼쪽 재능이랑 오른쪽 재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 쿨타임 감소가 12%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왼쪽 재능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 쿨타임 감소가 이 13%에서 18% 이 거지존, 앞머리 기르시는 분은 거지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존에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재능을 해가지고 이제 지속 딜 이제 무난하게 이제 딜이 나오는 이 오른쪽 재능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쿨타임 감소가 19%에서 20%까지 이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왼쪽 재능으로 와서 폭딜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데미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19%, 20% 같은 경우에는 과금의 영역이라 여기까지 저는 못 갈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또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이 아무래도 계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조잡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어쨌든 나름 분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우멜로몬 타이밍 분석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